일단은 피코탄 패턴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그 블로그 이웃 중에서 코지님이라고 계신데 그 패키지 키트 구입해가지고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패턴을 제작하는 게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몸살이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더라도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제가 하는 방법이 꼭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맞는다는 거는 뭐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냐면 제가 직접 만드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정품을 제가 직접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임의대로 그냥 형태를 갖춘다 그러죠. 그러니까 ST도 이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저희는 ST를 만드는데 이 ST를 만드는 패턴 제작하는 방법, 패턴 제작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뭐 똑같이 만들면은 쉽게 말하면 ST, 좋게 말해서 이제 전 ST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명칭을 조금 쓰더라고요. 뭐 카피라는 말은 안 쓰고 스타일, ST란 말도 안 쓰고, 쉽게 얘기하면 짝퉁이에요. 그죠? 예, 짝퉁인데 그래도 이거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일단 만들어진 패턴이 아닌 직접 자기가 이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제작을 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패턴을 저한테 짜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네. 직접 짜주진 않고 일단 방법만 알려드리는데, 일단 형태는 저희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누가 어떤 가방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가방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가방이기 때문에 모양은 알고 계세요. 모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잠시만요. 볼펜이 잘 안 나오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 네이버 지식 쇼핑이나 이런 데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이 됐네.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네이버 지식 쇼핑이 뜨면 최고가로 우선순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최고가 리스트가 이제 먼저 보이겠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최고가로 보이는 것들이 정품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워낙 그 정품이 아닌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피코탄도 제가 알기로는 2가지 사이즈 이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형태를 뭐 대충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죠? 이런 뭐 토끼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사각링에서 빠져가지고 자물쇠가 걸리는 이런 형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옷자형 가방이라고, 옷자형 가방, 저희는 제가 칭할 때는 옷자형 가방이라고 칭하는데, 패턴이 몇 장이 필요하냐면 일단 바디 큰 거, 그죠? 한 장이 필요하고, 2장이죠. 네, 이제 패턴은 한 장이고 바디가 2장이 필요하고, 그다음 바닥 한 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이핑 한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 여기 사이드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 손잡이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자물쇠가 걸리는 고리가 이제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자물쇠 스트랩이라고 일단 칭할게요. 자물쇠 스트랩은 하나가 있는데, 자물쇠 스트랩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제작을 하고 나서 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빼겠습니다. 빼고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방발 4개, 그 다음에 자물쇠 1개, 그 다음에 사각링 3개 이렇게 필요해요. 네. 이게 그냥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정품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제작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가장 가깝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라운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피코타는 패턴이 재밌는 게 라운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막 이게 틀렸네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죠? 뭐 당연히 틀린 거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라고, 많은 분들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찍어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동영상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스케치를 간단하게 하고, 그죠? 첫 번째는 무조건 스케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턴을 이제 떼는 작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패턴을 이제 떼는 작업이죠. 떼는 작업을 해서 총 몇 개의 패턴이 몇 장씩 필요한지, 그러니까 총 지금 현재는 6장의 패턴이 필요한데, 일단 자물쇠 스트랩 빼고 5장의 패턴이 각 2장, 1장, 1장, 2장, 2장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가죽을 이용할 때는 피코탕, 그러니까 파이핑이 들어가는 그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뒤집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피코타는 또 조금 그 이제 서울에 안 계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테는 난이도가 조금, 만들었는데 뭔가 좀 볼품 없는 경우가 있는 게, 일단은 내피를 안 붙여요.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2T 넘는 3T 정도, 3T 정도의 통가죽 사용하고, 바닥도 바닥은 하나는 이제 통가죽을 사용하고, 바닥은 이제 일단 그 처음에 재단해야 되는 건 한 장인데, 그 가죽은 2장이 들어가요. 안으로 밖으로 해서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그 바이어스 쳐가지고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바이어스는 안 치고 그냥 기름에 구멍 뚫어서 바느질 한 다음에 기름에, 토코노 기름에만 칠해가지고 이제 뒤집는 형태, 그것도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통가죽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 한 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 좀 얇은 거 또 한 장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파이핑은 또 얇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사이드도 한 중간 정도 두께, 그 다음 손잡이도 중간 정도 두께, 2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가죽 두께 맞추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이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3T 가죽 뭐 패턴은 어떤 게 들어가고, 0.8T 가죽은 어떤 게 들어가고, 0.5T 가죽은 어떤 게 들어가고, 그렇게 딱딱딱 뭐 정해져 있다 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가죽을 한 장 사면서 사장님 3분의 1은 어떤 몇 T로 해주고, 3분의 1은 통으로 주시고, 3분의 1은 몇 T로 해주시고,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보관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저 같은 스타일에서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가죽을 사놓고, 미리 사놓은 다음에 이 가죽 이쁘네, 뭐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떤 가방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 가방에 따르는 가죽을 어떤 걸 사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가죽 두께를 어떻게 내가 PR을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죽을 사놓고 어떤 가방을 만들어야지, 어떤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두께의 가죽이 필요하지 라고 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장점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장에 뭐 신설동이나 숭인동 아니면 부산의 가죽시장이 바로 코앞이라서 버스 정류장 뭐 2정거장만 가면 구입할 수 있거나, 뭐 PR집이 뭐 가까이 뭐 2-30분 거리에만 있어도 그냥 수시로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통으로 사놨다가 방문해가지고 PR을 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역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겨 넣는 방식이죠. 우겨 넣는 방식인데, 그래도 한 2장 정도? 2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 큰 가죽 한 20평짜리 사면 10평은 통으로 받아요. 물론 가죽을 통이라고 해서 다 쓰면 안 되고, 이거 자꾸 얘기하면 설명이 길어지는데, 일단은 뒤에가 이제 바인딩 처리가 이제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미지로 봤을 때는 바인딩 처리는 안 돼 있는데 털은 날리지 않아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중에 파는 바인딩 처리가 안 된 가죽들 같은 경우에는 털이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 가죽에 이제 그 잔재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묻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가죽들이 사실은 몇 개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또 괜히 언급했다가 뭐 홍보를 하니 뭐 이런 소리는 또 듣기 싫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딱딱하면 안 되고, 그죠? 뒤집어야 되니까 소프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반으로만 나눌게요. 가죽을 만약 20평짜리다 그러면은 10평은 통으로, 그 다음에 10평은 0.8T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이라는 거는 이제 2에서 3T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눌게요. 두 개로 나누어서 PR을 받으세요. 물론 시장에 가깝게 계시면 여기에서 또 10평을 5평으로 나눠가지고 요거 나머지 하나는 0.5T나 0.4T로 받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0.8T로 받으셔가지고 그 PR기가 있으시면은 PR기로 이제 한 0.4T에서 0.5T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파이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0.5T 이하의 이제 가죽이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 0.5T 정도 되는 가죽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파이핑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곳은 상당히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카드 수납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앞뒤로 이제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전제 조건이 이제 소프트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잖아요. 가죽이 소프트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0.5T 정도 되는 가죽을 2장 붙여봐야 사실은 안에 또 보강제를 그렇게 되면 붙여야 되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크게 통으로 2T에서 3T 되는 가죽, 바인딩 처리는 그러니까 뒤에 마감 처리, 가죽 상면이 마감 처리가 돼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돼 있는 가죽들은 부드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돼 있는 가죽이라도 상관없고, 안 돼 있는 가죽, 그 다음에 나머지 얇은 0.8T 이하의 가죽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받을게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가죽이 있는데 뒤에가 이제 그 바인딩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가죽이 이제 보풀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제 잔재들, 가죽 찌꺼기들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통으로 받지 마시고 PR을 하세요. 한 1.5T 정도 PR을 하시고 내피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내피를 사용하시는데, 내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0.7T 이하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0.7T 이하로 사용을 해도 내피도 역시나 부드러운 가죽, 소프트한 가죽을 이용하셔서 제작을 하셔야 돼요. 대충 이 정도 하고, 벌써 영상이 10분이 넘었는데, 일단 바디, 그죠? 옷자형 가방이라고 제가 칭하는 거는 옷자형 가방이라고 칭하는 거는 패턴을 어디서부터 우선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갈리거든요. 그래서 옷자형 가방은 바닥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옷자형 가방 패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해서 나누는데, 일단 바닥을 먼저 제작을 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이제 가방 바닥을 만드는 거죠. 일단 수치는 가볍게 할게요. 200에서 만약 150 정도 미리를 사용하시는 거는 당연히 아실 테고, 그리고 알값은 끝에 최소 알값이 20mm 이상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알값이라는 것은 라운드 끝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게 확대가 되면 좋은데 조금 되네요. 이렇게 했을 때 라운드가 꺾이는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가 20mm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도 20mm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R20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R20이 들어가는 거죠. 최소 R20은 해야 그래도 뒤집었을 때 모양이 나와요. 만약에 20보다 낮아지게 되면 뒤집었을 때 이제 모양이 잘 안 나온다거나 가죽 두께를 잘못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모양이 잘 안 나오게 돼요. 좀 한쪽으로 이제 삐져 나온다든지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 일단 이렇게 제작할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요 패턴의 둘레를 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200, 150이잖아요. 그러면은 R이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뺄게요. 이쪽에 20, 이쪽에 20 들어갔죠. 그러면은 160, 160이고 80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쪽에 150, 20 빼니까 110, 반으로 나뉘니까 55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반틈 정도의 이제 길이를 알게 되려면 55 더하기 R20 더하기 80 더하기 80 더하기 R20 더하기 55, 요게 피코탄의 반지름이에요. 그죠? 그럼 R20이라는 거에 대한 길이를 정할 때는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에서 가방을 제작할 때는 그 CAD나 아니 컴퓨터로 이제 패턴을 뜨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또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가죽 두께를 얼마나 할 건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가죽 두께에 따라서도 얼마나 원이 커지고 작아지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패턴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샘플도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이런 수작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가죽 두께만큼의 길이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제작을 해요. 제작을 해서 몇 미리 오차가 나는 거는 이제 꼼수죠. 꼼수로 해가지고 이제 우겨 넣는 식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디테일한 건 빼고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R20, 그죠? 그러면 원으로 따지게 되면 요게 지름이 40cm, 그죠? 지름이 40cm짜리 원에서 R20, 요 부분에 지금 길이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테지만 지름 곱하기 3.14, 그죠? 이렇게 하면은 원주가 나오죠. 원 전체 길이. 그러면 다 뭐 해서 계산이 쭉쭉쭉 떨어져요. 계산기를 이때는 두들기기도 하는데, 볼게요. 그럼 40 곱하기 3.14를 하게 되면 125.6mm가 나와요. 그러니까 12, 그죠? 125.6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또 나누기 4를 해야 되겠죠? 예. 총 현재 R20일 경우에 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125.6이에요. 125.6인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4분의 1 가량의 길이를 원하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서 하면 31.4가 돼요. 31.4, 그죠? 3 나누기 4. 근데 가죽 두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죽 두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산을 할 때 0.14를 빼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작아진다고 해야 되죠. 예, 이 통으로 다 계산하게 되면 오차가 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14가 아니라 2.95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이 바디 부분, 바깥쪽 부분에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파이핑 반대편에 있는 가죽을 붙일 때 좀 계산이 조금 맞더라고요. 근데 일단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3으로만 계산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0mm 곱하기 3에서 120 나누기 다시 4에서 30mm. 그러니까 R20일 경우에 여기의 길이가 이제 30mm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R20 30 여기도 R20인가 30. 그럼 총 길이는 55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그죠? 80 그다음 또 30 55.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85 160 85 그러면 170 그러면 330. 이 피코탄 지금 제작하는 200에 150 사이즈의 피코탄의 그 둘레의 반은 330이에요. 그럼 총 둘레의 값은 이제 660이 되겠죠. 금방 어지러워졌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R이 20이 들어가고, 그죠? R이 20이 들어간다 쳤고, 여기가 200이 되고 여기가 150이 됐을 때 55 R20은 길이가 30,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빼고 이만큼 빼죠. 그러면은 160 80 30 55 이렇게 해서 반은 330, 총 둘레는 660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사실 스케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바닥 패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미리 템플릿을 이용해서 잘라놔요. 잘라 놓고 그 다음에 R20이죠. 이렇게 R20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잘라놓고 이 수치들을 계산을 하는데 뭐 지금 패턴을 제작하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 일단 나왔어요. 그죠? 바닥 나왔죠? 그 다음에 총 둘레가 660이에요. 그죠? 660에 파이핑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부자재가 1.5mm 두께가, 그 다음에 뭐 2mm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얇게 피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작은 파이핑을 사용해요. 1.5mm짜리 두께가 1.5T짜리 파이핑을 사용하는데 1.5T짜리 이것도 계산할 때 똑같아요. 1.5 곱하기 3 4.5 그죠? 그러면 4.5가 이제 이 1.5T짜리 파이핑을 감쌀 수 있는 가죽의 길이겠죠. 4.5mm가 여기에다가 그 바느질을 저희가 양쪽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총 플러스 해서 4mm씩 최소한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길이 4mm 플러스 4mm 플러스 12.5mm 그죠? 12.5mm 나오는데 뭐 계산하기 편하게 뭐 13mm 정도 13mm로 해서 파이핑을 그 파이핑 폭을 정하고 660에다가 플러스 10mm를 해요. 왜냐면 파이핑이 이렇게 이쪽에서 파이핑 오는 거 하고 이쪽에서 파이핑 오는 거 이렇게 겹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660에 플러스 10을 해서 670에 13mm 670에 13mm짜리 파이핑 패턴 하나, 바닥 200에 150짜리 패턴 하나, 네, 이렇게 하고 사이드는 이 높이를 정해줘야 되네요. 높이는 한 180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높게 잡고요. 높이는 180이라고 보고, 그럼 사이드도 일단 간단해요. 사이드는 옆에 이제 요 안쪽에 말리는 부분, 그죠? 5mm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패턴 같은 경우에는 185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죠? 5mm 들어가고 뭐 좀 정확하게 해볼까요? 그럼 4mm로 제작을 하고, 높이가 180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패턴이 여기서 시작되면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패턴이 여기서 시작되면 이렇게 밖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180 곱하기 2 하면 360에다가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4mm가 들어가기 때문에 168. 그죠? 168에 사이드죠. 168에 폭은 15mm가 들어가요. 15mm 사각링이 제일 구하기도 쉽고 보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하셔도 되고, 더 작게 하실 분들은 더 작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데 368에 이제 15mm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사각링을 달게 되면 또 모자라겠죠. 그래서 사각링 길이도 계산을 해서, 사각링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사각링의 두께가 한 3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39 한 10mm. 근데 한쪽은 사각링이 2개가 들어가고 한쪽은 사각링이 1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10mm 들어가면 한 30mm 정도. 일단은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각링을 놓고 이제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길면은 자르면 돼요. 그래서 일단 339 10mm 정도 일단 키워 줄게요. 그래서 한쪽 15mm 정도 키워줄게요. 한쪽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368 플러스 15mm 넣으면 70, 83, 383에 15 사이드, 이쪽 사이드 부분, 이쪽에 패턴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들어가고 요것도 이제 반대쪽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2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닥 하나, 그다음 파이핑 하나, 그다음 사이드 2개 나고, 이제 바디 부분에 이제 패턴을 짜줘야 되는데, 조립 방법은 일단 빼고 패턴 제작하는 것만 일단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그 저희가 바닥 부분을 이렇게 제작을 해줬잖아요. 그죠? 바닥 부분을 제작을 해줬는데 반을 계산 R20 반을 제작을 해줬던 이유가 뭐냐면, 바디 부분, 그러니까 몸판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다 부분을 만들려고, 가다를 이제 뜨려고 본판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반틈만 먼저 제작을 하는 건데, 피코탄 바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반대편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부분에 이제 사이드가 이렇게 붙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이유는 바디 패턴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도 안 보였네요. 죄송해요. 바디 부분 만들려고 바닥 부분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길이 계산을 해준 이유가 이제 바디 부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디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앞치마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아까 전에 총 높이는 180, 그죠? 높이는 180인데 밑에 4mm의 뒤집기를 하기 위한 스티치 간격을 조금 더 줄게요. 뒤집기를 하면은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져요. 예, 조금 더 높이는 실측은 조금 작아지는데 그런 그 오차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일단 실측을 하면 좀 184, 총 높이는 이제 184가 돼요. 184가 되고 이쪽 부분에 더 요로진데, 이거를 두 개 동시에 같이 보시면은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부분, 그죠? 여기서 이까지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 R 시작되는 이까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55mm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R20 했을 때 30mm 나오는 부분, R20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반으로 잘랐을 때 80 부분, 여기도 80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R2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30mm가 되고, 여기도 55mm가 돼요. 피코탄 패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거든요. 제작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R20을 저희가 줬잖아요. 그러면은 55mm를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라운드로 내려와서 또 다시 라운드로 올라가서 또 다시 라운드로 내려와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55mm죠. R20이 들어갔죠. 그럼 이쪽에 35mm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R20으로 올리죠. R20으로 올려요. 여기를 R20으로 올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55mm가 되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또 30mm가 되죠. 총 30mm가 되면 요거는 뭐 이런 U자형, 요런 U자형 편치로 쳐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R30이기 때문에 R30이 아니라 30mm이기 때문에 R15짜리로 이렇게 해서 두 번 잘라 주셔도 되고, R30mm이기 때문에 R15로 여기서 반 이렇게 잘라 주시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요. 그죠? 여기가 80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또 20mm가 또 필요하죠. 30mm가 또 R20이 필요하죠. 20mm가 필요하죠.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35mm에 갔다가 여기서 20mm를 R20을 줌으로 인해서 여기가 총 토탈 55mm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mm가 되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80mm인데 R20이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직선 거리는 60mm고, 그죠? R20을 줘서 다시 여기서 라운드가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60mm고 토탈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80mm죠. 80mm인데 여기서 R20을 줘서 또 라운드를 줘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요런 U자 펀치나 아니면은 R15로, 그죠? 반씩 해서 또 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다시 R20을 줘서 내려오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60mm를 줘서 60mm가 아니고 35mm를 줘서 35mm죠. 끝이니까 끝나는, 요런 식으로 해서 피코탄 본판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처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55mm 가죠. 그 다음에 이쪽에 정확하게 핸들이 달려요. 30mm 딱 맞죠. 핸들이 달리고 80, 그 다음에 또 R20에, 그러니까 30mm죠. 30mm 부분에 정확하게 또 패턴이 달리고 그 핸들이 달리고, 그 다음에 55mm가 되고, 이렇게 해서 총 아까 보여드렸던 그렇게 되면은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깜빡할 뻔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180,
184 그죠? 184죠. 밑에 이제 뒤집어지는 본딩해서 바느질하는 부분 빼고 184고 R20으로 올라가죠. R20으로 올라가면 높이는 더 커져요. 그죠? 여기서 184에서 더 커지니까 204가 되죠. 20으로. 그 다음 여기서 R15로 치시게 되면 또 15mm가 더 커지죠. 그러면 219가 되죠. 219로 만드실 건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위에까지 넉넉 잡아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자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거든요. 자른 다음에 U자 커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U자 커팅을 이쪽에 R20이 끝나는 지점에서 맞춰서 그냥 U자 커팅을 하라고 하고 U자 커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R15 요런 템플릿 그죠? 템플릿에서 요런 R15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여기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실제 가방의 높이는 184이나 그죠? 실제 가방의 높이는 184이나 최소 219 이상의 높이의 패턴을 먼저 재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219가 최소긴 한데 뭐 넉넉 잡아서 이쪽 길이가 지금 330이죠. 그죠? 330에 높이를 뭐 한 250으로 잡아서 먼저 재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대칭을 이루게 만든 다음에 밑에서 184 되는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선을 한번 살짝 송곳으로 그어준 다음에 이쪽 부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체크해주고 직선으로 쫙 자르고 이쪽 부분 20알로 째고 째주고 위쪽으로 직선으로 쭉쭉 째준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됐을 경우 이런 모양이 되고 나서 뭐 R15라든지 아니면은 U자 커팅으로 이제 잘라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바디 패턴을 만들거든요. 한 말은 별로 없는데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바디는 250 그죠? 250 곱하기 330으로 해가지고 총 또 2장 이렇게 해서 패턴은 1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손잡이까지 5장.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손잡이를 깜빡할 뻔했네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뭐 얼마로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인터넷에서 나오는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평면적으로 볼게요. 평면적으로 보면 이제 피코탄 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방을 일단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달려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 간격을 보통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사이즈가 나와요. 뭐 이렇게 뭐 20cm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런 그 본판 패턴을 구하고 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하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자로 재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를 올려놓고 20cm 되는 부분을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줄자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총 길이를 이제 그 핸들 패턴으로 제작을 하는데 피코탄 패턴 금방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20으로 꺾이고 다시 내려가고 20으로 꺾이고 다시 내려가고 핸들의 시작과 끝은 여기 끝에 맞물리게끔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로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보통 나가는데 한 지금까지 제작했던 것 중에서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한 사이즈가 아마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mm 정도. 그래서 400mm 정도 되면은 아마 손에도 들고 팔에도 걸치고 아마 어깨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매셨던 것 같아요. 지금 피코탄 제작을 안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럼 두께는 여기가 지금 30mm니까 그죠? 30mm가 되는 거고 곱하기 길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맞춰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한 400mm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400에 30이라는 이제 사이즈가 또 나왔죠. 그러면은 피코탄의 제작에 들어가는 패턴은 모두 이제
사이즈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두 개를 패턴을 이제 가죽을 두 개를 또 잘라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을 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옳은 뭐 그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뭐 CAD로 짜서 이제 뭐 이거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문제가 또 이것저것 많이 생겨요. 가죽 두께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방발의 위치를 이제 어디 잡을 것인지, 그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T 정도 되는 가죽 두 개를 사용하는데, 그 가죽의 소프트함 정도에 따라서 안에 이제 보강제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패턴 이런 라운드가 많이 들어가는 패턴의 경우에는 이제 패턴 이렇게 짠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제작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이런 영상 제작 같은 거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다른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